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17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유통물류 일반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77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 21강째입니다. 자,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은 그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제목만 놓고 밑줄만 치는 걸로 갈게요.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이죠. 자, 요거는 그냥 밑줄만. 단체 교섭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 협약은 근로자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결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의 힘을 빌려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더 그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이제 문서화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5번에 쟁의 행위와 쟁의 조정도 그냥 간단하게 밑줄만. 자, 노동쟁의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하면 노동쟁의라는 것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들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쟁의행위라는 것은 밑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정상적인 직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노동쟁의의 조정은,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71페이지 요 정도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77페이지죠, 우리가. 자, 가면 밑에 3번에 노동쟁의의 조정은 저 볼게요. 노동쟁의의 조정. 자, 일단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을 한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니은 중재와 긴급 조정은 니은하고 디귿은 우리가 중재와 그 다음에 긴급 조정은 자, 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있다. 자, 조정이라는 자체는 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안을 작성한 다음에 노사의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구속력은 없죠. 중재라는 것은 조정과는 달리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제도로서 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냉각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중재 재정의 내용은 이제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요. 자, 긴급 조정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긴급 조정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크고 중대한 것이어서 국민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긴급 조정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인사 정보 시스템과 인사 감사는 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바꿔서 제 3절로 갈게요. 중요합니다. 179페이지 가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중점적으로 나와요. 재무관리 파트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 파트. 그래서 제 3절 재무관리인데요. 물론 어렵죠. 재무관리가. 재무관리 파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쪽 파트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는, 2012년에는 한 문제, 2013년에는 한 문제, 2014년서부터는 한 2문제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6년, 내년에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2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죠. 1번, 1회, 2회, 3회 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제 보는데, 기업의 재무활동이라는 걸 봅니다.
재무활동은 자금의 조달이 있고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의 운영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죠. 투자라는 건 자금의 투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차제표가 이제 바뀌었어요. 재무상태표로. 차변, 대변이라는 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차변하고 대변.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 차변은 이제 자산. 자산은 이제 부채와 자본으로 나눕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이죠. 그 다음에 자산은 또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이렇게 나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깊게 들어갈게요. 여기. 그래서 들어가면은, 일단 재무관리에 대한 밑에, 의의는 볼게요. 179페이지. 기업의 재무활동은 이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자금의 조달과 투자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투자 의사결정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의 결과는 이제 재무상태표, 지금 재무상태표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변 항목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과 영업 위험을 결정짓게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조달 의사결정은 타인 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자본을 어떻게, 타인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자본 조달 의사결정 결과는 이제 재무상태표인 대변 항목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배당 의사결정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의 두 영역은 이제 자금의 조달, 자본 조달이죠. 외부 자금에 대한 조달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의 자금을 기업 외부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 자금은 금융시장을 통한 차입, 데빗이라고 하죠. 또는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스탁이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죠. 본드를. 그래서 자금 조달에서에 대한 문제는, 자, 자본 비용이 가장 저렴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는 겁니다. 가장 싸게 조달하냐. 그래서 여기서 자본 비용이란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채는 이자를 받죠. 그 다음에 우선주나 보통주의 경우는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용어 정리로 가겠는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잉여금은 이제 수익이 남아서 잉여금이 생기거나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타인 자본이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자본시장에서 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말해요. 회사채, 회사에 대한 채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사채의 발행이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에 대한 것으로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므로 우리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순이익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타인 자본에 의한 자금 조달은 자기 자본의 경우보다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의 운영, 투자죠, 투자. 그래서 자금 운용에서의 문제. 재무관리 두 번째 영역은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 대상을 파악하고 투자안의 경제성을 분석해서 어떤 투자안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자금 운용은 조달된 자금 어느 투자안에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자본 예산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투자라고도 하죠. 투자의 의의는 이제 이 투자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있어요. 우리가 인적 자원이 인사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 관리에서는 식물 자산에만 투자만을 또 다룬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성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좀 틀립니다. 밑줄만. 자, 밑에 점에 경상적 지출 박스 혹은 수익적 지출은 자금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완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지출이라든지 동력 구입을 위한 노무비 지출, 자본적 지출 밑에 박스. 얘는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미래의 현금 유입이 1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서 지속되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조달된 자본이 기계를 설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 건물을 매입하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또 신제품 개발, 사업 확장 등에 지출되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투자 결정은 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위험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되겠죠. 뭐 기타 영역은 뭐 이 또 다른 재무관리에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인데, 뭐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수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배당, 기업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재무분석,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본의 관리, 그 다음에 기업 합병, 국제금융, 국제재무에 관련된 문제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재무관리에 대한 목표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잡는다.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그 이윤이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수익에서 이제 비용을 코스트를 빼서 이익을 얻는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이익은 회계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과 유출에 의해서 화폐의 시간적인 가치를 반영한 순현금 흐름을 말하죠. 그래서 이 회계적인 이익이 좀 달라요. 경제적 이익은 나중에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로 따지는 거고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자금의 조달과 자본 예산은 그냥 밑에, 자금의 조달 시장은 이제 금융시장이고, 금융시장은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장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 금융상품 시장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뭐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좀 전에 이 기업의 목표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에요. 수익에서 지출 빼고, 이익은 수익에서 이익 비용을 뺀 다음에, 좀 전에 이제 회계적인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봤죠. 그래서 이 회계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보는 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자, 우리가 순현금 흐름을 봅니다. 실질적인 현금의 수지죠. 그죠? 그래서 현금의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요. 그러면 당연히 유출이 커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화폐의 시장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10,000원이 3년 후에 10,000원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만약에 100원이 있다. 그럼 1년 후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연 10%다. 복리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 계산을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은, 화폐의 시장 가치라는 것은 복리 계산을 합니다. 그럼 100원이 있다. 그러면 10%다. 1년 후다. 1.1을 곱해요. 11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2년이다.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그러면 2년이면 이제 여기다가 110만 원에다가 1.1이니까 이 121만 원이 됩니다. 그럼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복리 이자를 또 먹거든요. 화폐 시간 지금 돈 100만 원과 1년에 110만 원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 176페이지에 자금시장 밑줄. 자금시장은 그냥 우리가 단기 금융의 그 시장 또는 화폐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 등을 통해서 통상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자금 시장에서에 대한 콜 시장, 뭐 환매, 조건부 매매,
주식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시장,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건 CD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기업어음. 여기서 기업어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기업어음은 융통어음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C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성어음이 아니에요. 진성어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 협력업체로서부터 이제 반제품을 받았어요. 그 물품을 받고 나서 어음을 끊어주잖아요. 그럼 어음 발행한 회사가 문 닫으면 연쇄부도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음을 이제 해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성어음과는 틀려요. 기업어음은.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니은번에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주식 및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장기금융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증권시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통화안전증권시장 등이 있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긴 좀 그렇고요. 내용만 보겠는데요. 자, 만약에 A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갓돌이한테 돈을 빌려주고 을돌이한테 예치가, 자, 을돌이가 예치를 시킵니다. 1억을 예치시켜서 예금금리를 주죠. 예금금리를 주고, 자, 갓돌이한테 빌려줘서 1억을 빌려줘서 대출금리를 받습니다. 그럼 예대 차이를 먹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더 받죠. 자, 그러면 얘가 자금의 수요자가 되고, 얘가 자금의 공급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자금의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직접 다이렉트 한 게 아니라 은행을 거쳤어요. 이게 간접금융입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은 은행이나 단기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이제 자금의 수요자에게 해당하는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의 투자자의 사이에서 금융 중개기관에 개입돼서 간접금융이에요. 근데 직접금융은 뭐냐면 이 자금의 어떻습니까? 공급자가 자금의 수요자가 있다. 그죠? 그러면 자금의 이제 수요자가 얘한테 주식을 발행해요. 얘는 주식을 사겠죠. 직접 거래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는 기업의 투자를 대상으로 직접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죠.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게 직접금융이다. 간접과 직접금융은 좀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체크를 해볼 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증권시장에 대한 개념은 그냥 증권시장의 장점은 뭐 투자자와 기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자금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따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증권시장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자, 말 그대로 이제 발행시장은 어때요? 최초로 증권이 발행되는 1차 시장으로 투자로부터 자금을 수요자에게 자금을 이전시킵니다. 그래서 발행의 형태는 이제 자금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 사이에 증권회사 등과 같은 발행기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간접 발행 또는 직접 발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간접 발행이 대부분이고요. 자, 유통시장은 밑에 이미 발행된 증권이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발행시장이 자본의 증권화를 담당하는 1차 시장이면 유통시장은 증권의 자금화를 담당하는 2차다. 유통시장은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코스닥, 코스피가 있죠. 거래소 시장. 그래서 밑에 거래소 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 코스닥, 코스피. 장외시장은 증권업자, 투자자 사이에 주로 비상장증권 또는 거래 단위 미만인 상장증권,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거래소의 전단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 시장의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보완하는 거죠. 자, 유통시장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시장의 유효자금의 어떤 조금 여유분이 있죠. 우리가 그 산업자금화, 주식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 그 다음에 기업 경영평가 기준의 제공, 새로운 증권 가격 결정 시의 지표 등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증권의 종류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의 종류는 좀 체크해 볼 만해요. 사채가 있고요.
자, 요거는 좀 체크해 볼게요. 183페이지입니다. 자, 183페이지. 자, 우리가 증권의 종류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사채라는 게 있어요. 사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코퍼레이트 본드라고 하죠. 자, 사채, 회사채는 발행기간이 계약에 따른 일정한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만기의 원금과 상환하기로 한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거죠. 회사가 발행하는 게 회사채죠. 자, 사채의 장점은 넘기시면은 발행 기업으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자본 비용으로 기업 지배권의 변동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으며, 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채권자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이 주주와는 달리 안정적 이자를 먹는 거, 주주와는 달리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인플레이션 발생 실질적 가치가 하락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것은 그냥 참고만.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보통주주에게 발행한 주권을 말합니다. 보통주의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회사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자, 우선주는 이제 부채와 보통주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정리할 경우 우리가 우선주의 청구권, 채권보다 낮으며 보통주보다는 그 순위가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사채를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주와 우선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환증권입니다. 전환증권. 그래서 이제 발행할 때는 채권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야, 말 그대로. 전환증권이란 약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수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전환권이 부여되는 증권이다. 그래서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라고도 대표적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장점은 뭐냐면,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발행 당시에 일반 사채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투자자에게는 주식가격이 상승했을 때 보통주로 또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자본 예산입니다. 자, 185페이지. 자, 4번의 자본 예산. 자, 얘도 이제 내용 볼게요. 자본 예산의 의미. 얘는 조달된 자금의 밑줄 쳐보세요. 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흐름이 1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생산 설비 및 기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 결정 여부를 평가해서 자금 배분을 행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장기 계획이다. 자본 예산의 과정은 뭐예요? 투자 대상을 확인하면은 이제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해서 투자안의 수행, 투자안의 재평가 순으로 가겠죠. 특징갑니다. 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장기간에 발생을 하고, 불확실성 내지 위험이 크며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돼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무의사결정에 또 속한다. 자, 아까 이제 현금 유입과 유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유입은 제품을 판매로 인해서 수익, 투자세액 공제에 따른 혜택, 단종 가치죠. 세금 낸 걸 돌려받는 겁니다.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건. 근데 유출은 뭐예요? 최초의 투자 지출액이죠. 내가 투자한 유출이고, 그 다음에 뭐 정상 운영비, 운전 자본의 증가. 자, 현금 흐름 추정 시에 대한 고려할 점은 좀 체크하세요. 별표 하나. 자, 세금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감가상각 등의 비현금 지출 비용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이러한 상각 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회계 처리에 의해서 현금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비현금 흐름 지출 비용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의 산출 시에는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감가상각은 실제로 지출된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현금 흐름 추정 시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또 반영해야 되고, 또 화폐 시장 가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증분, 증가된 부분에 현금 흐름을 또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이 밖에도 기회비용, 매몰 원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한 2개 정도 칠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투자안에 대한 평가 방법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방식이 이제 수년제 가치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법, 수익성 지수법, 해수기간법이라는 거와 회계적 율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할인 방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일단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먼저 비할인 방식부터 볼게요. 비할인 방식.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5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회수기간법입니다. 회수기간법. 당연히 앞에가 단순히 생겼겠죠. 자,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회수기간은 투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짧아야 됩니다. 회수기간이. 투자 결정은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기업 자체에 결정한 목표 회수기간이 만약에 내가 7년이다. 그럼 내가 5년이다. 그럼 투자해요. 작으니까. 투자안을 채택하고 상호배타적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목표한 게 7년인데 A, B, C, D 대안이 다 틀려요. 이게 다 상호배타적입니다. 그 상호배타적일 때 이 중에서 만약에 6년도 투자를 하겠고 짧으니까 5년, 그 다음에 3년인데 2년인데 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선택하는 게 상호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상호배타적 투자안의 경우는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자,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내 현금의 화폐시장 가치를 무시하고요.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무시하며 목표 회수기간이 자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에 대한 투자안에서 5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1년, 2년, 3년. 자, 100원을 회수하고, 그다음 100원, 자, 그다음에 만약에 400원 회수하고, 그럼 2년 걸렸죠. 그러면 그 이후의 화폐시장 가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목표를 잡는다는 건 내 주관적인 자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는 또 우리가 회수기간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죠. 자, 지금 돈 100만원과 1년 후에 100만원 할인하면 90이 될 수도 있고, 400만원 뭐 370이 될 수도 있고, 할인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고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회계적 이익률법도 체크해보세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외우는 암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좀 해놨네요. 그 화폐시장 가치를 다시 한번 본다면, 자, 우리가 이 해수기간을 본다면, 자, 만약에 500원이 나갔다. 그러면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그럼 1년에 100원, 자, 우리가 2년에 200원, 3년에 만약에 200원 됐다.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 대한 화폐시장 가치는 고려하지 못했고요. 목표했던 거는 내가 잡는 거였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자, 그래서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자체는, 자, 책에는 없지만 평가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해가지고 90, 요거 할인해가지고 뭐 180, 요거 할인해서 더 짜가지고 170, 이렇게 해서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것은 회계만 따지고 화폐시장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밑줄,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그냥 나눕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아야겠죠. 회계적 이익을 높을수록 양호하고 목표 이익률보다 회계적 이익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해소 기간은 목표했던 것보다 짧아야 되지만 얘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얘는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재무관리 쪽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2간의 경제성 분석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